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멈춰버린 한 회차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거대한 전략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숫자 36이 왜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TBC는 막았고 프로그램은 멈췄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불꽃야구의 공개는 중단되었고 예정되어 있던 36회는 끝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닐까?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혹은 제작진이 패배를 인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장면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콘텐츠 전략가들입니다. 그들은 이 침묵을 실패가 아닌 계산된 선택으로 해석했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하나입니다. 36회는 단순히 내보내지 못한 회차가 아니라 내보내지 않기로 선택된 회차라는 점입니다. 왜 이런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만약 36회를 기존 시즌의 연장선에서 그대로 송출했다면 그 자체가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존 포맷을 유지했다는 흔적은 상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회차를 멈추고 시간을 벌어 구조를 재설계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맥락을 바꾸는 순간 의미는 정반대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침묵의 성격입니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연출이며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상황을 정지시키고 다음 수를 설계하는 시간 확보였던 겁니다. 빠른 반박은 감정을 드러내지만 정지는 전략을 숨깁니다. 지금이 아닌 타이밍에 콘텐츠를 내보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이 이후의 모든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콘텐츠의 힘은 작품 그 자체에 있을까요? 아니면 공개되는 타이밍에 있을까요? 정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같은 콘텐츠라도 언제 어떻게 등장하느냐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지금이 공개의 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시즌2라는 더 큰 그림을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어질 더 깊은 분석과 뒷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36회가 멈춘 이후 업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패배론, 내부 혼란설, 프로젝트 종료설까지. 그러나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콘텐츠를 둘러싼 싸움은 단순히 법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식의 프레임, 장르의 규정, 그리고 서사의 방향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승부가 갈립니다. 36회는 숫자만 보면 시즌의 끝자락에 놓인 회차입니다. 하지만 스토리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 새로운 인물이 중심에 서는 순간, 그리고 억울함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서사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한 회차에 응축되어 있었다면 그 회차를 아무 때나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재정의입니다. 36회를 시즌1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즌2의 첫 문장으로 바꾸는 발상. 같은 장면, 같은 경기라도 시즌의 문맥이 바뀌는 순간 법적 의미도 서사적 임팩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즌1은 종료되었고 시즌2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선언이 성립되면 문제의 회차는 더 이상 연장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리그의 개막전이 됩니다. 이렇게 맥락을 바꾸는 전략은 단순한 꼼수가 아닙니다. 콘텐츠의 본질을 다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능이었는가? 아니면 야구였는가? 방송사의 포맷이었는가? 아니면 현장의 승부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다음 무대와 다음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멈춘 36회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습니다. 이야기를 끝내기 위한 정지가 아니라 더 큰 문장을 시작하기 위한 호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 위에서 시즌2라는 이름의 새로운 판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침묵을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한 미공개 영상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출발선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선택이 어떻게 장르의 전환과 플랫폼 이동이라는 더 큰 전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특정 채널이 거론되기 시작했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잼36 회를 멈춘 선택은 고립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지 이후 판은 더 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같은 콘텐츠라도 어떤 장르의 이름으로 불리느냐에 따라 법의 언어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시즌2의 두 번째 축, 장르 전환이라는 전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JTBC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예능 포맷의 침해라는 프레임입니다. 포맷이 같고 구조가 유사하며 연출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논리.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이 프레임이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졌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예능이라는 규정 안에 있을 때만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규정이 바뀌면 논증의 토대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선택지가 바로 스포츠입니다. 예능에서 스포츠로의 이동은 단순한 채널 변경이 아니라 장르의 정의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예능은 포맷이 중심이 됩니다. 구성, 룰, 진행 방식이 저작권 논쟁의 핵심이 됩니다. 반면 스포츠는 기록과 경기, 현장의 사실성이 중심입니다. 경기의 결과와 선수의 움직임은 포맷이 아니라 현실로 취급됩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능국과 스포츠국의 역할 차이입니다. 예능국은 기획과 연출이 전면에 서고 스포츠국은 중계와 기록이 중심에 놓입니다. 같은 장면을 다루더라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포츠 채널에서의 콘텐츠는 예능적 연출이 아니라 스포츠 리얼리티로 분류됩니다. 즉, 포맷 침해라는 주장 자체가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전략은 회피가 아닙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싸움의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형태를 바꾸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콘텐츠를 두고도 한쪽은 예능의 복제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스포츠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판결의 기준은 흔들립니다. 법은 정의된 장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르가 달라지면 법적 프레임 역시 다시 설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시즌2의 방향성이 또렷해집니다. 더 이상 웃음과 연출을 중심에 둔 프로그램이 아니라 승부와 현장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젝트로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연출을 따라가지 않고 경기를 따라갑니다. 내레이션은 장치를 설명하지 않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포장 변경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할 경우 얻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법적 리스크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예능 포맷 침해라는 공격 포인트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플랫폼의 파급력이 달라집니다. 스포츠 채널은 예능과 다른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충성도 높은 팬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서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웃음의 반복이 아니라 승부의 축적이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환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방송사의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야구 그 자체의 기록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스포츠로 향하는 순간 시즌2는 더 이상 시즌1의 연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궤도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장르 전환의 큰 그림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략이 왜 특정 채널과 연결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단순한 이동이 아닌 구조적 필연이었던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장르가 정리되자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콘텐츠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단순히 다른 채널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정의된 성격에 가장 어울리는 무대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곳이 바로 SBS 스포츠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예능으로 인식되던 프로젝트가 스포츠 채널로 간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짚은 장르 전환의 논리를 놓고 보면 이 선택은 오히려 가장 일관된 결론이었습니다. 스포츠 채널은 웃음이나 장치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기록과 경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서사를 소비합니다. SBS 스포츠는 예능국이 아닙니다. 이들은 리그와 경기, 선수의 데이터를 다루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바라보는 기준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연출의 유사성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승부와 그 의미입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예능에서는 연출의 일부가 되지만 스포츠에서는 기록의 한 컷이 됩니다. 이 차이가
플랫폼 선택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예능 포맷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스포츠 채널에서 방영되는 순간 이 콘텐츠는 예능 포맷의 연장선이 아니라 스포츠 리얼리티 프로젝트로 재분류됩니다. 그 순간 기존의 법적 프레임은 더 이상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능인가? 라는 질문 대신 이것은 경기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파급력입니다. 지상파 스포츠 채널이 가진 영향력은 단순한 플랫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온라인 콘텐츠를 넘어 방송 생태계 전체로 메시지를 확장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유튜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지상파 스포츠 채널로 옮겨가는 그림은 콘텐츠의 격이 바뀌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개인 채널의 도전이 아니라 공적인 스포츠 무대의 한 축으로 인정받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즌2는 자연스럽게 재정이 됩니다. 더 이상 중단된 프로그램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리그의 개막전으로 자리 잡습니다. 방송 시간표의 한 칸을 채우는 예능이 아니라 정규 스포츠 콘텐츠의 일부로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이 변화는 시청자에게도 다른 기대치를 요구합니다. 웃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승부를 지켜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선택은 회피도 도피도 아닙니다. 가장 본질에 가까운 자리로 돌아가는 선택입니다. 야구를 예능의 틀에서 꺼내어 야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즌2가 단순한 후속편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쓰이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략의 핵심 카드였던 36회가 어떻게 시즌2의 첫 회차로 재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회차가 왜 서사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6회는 멈춘 회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시즌2의 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이 회차는 단순한 미공개 영상이 아니라 서사의 중심축으로 다시 호출됩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숫자 36은 끝을 암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오히려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시즌1은 법원의 결정으로 공식적으로 멈췄습니다. 이 사실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명확한 경계선이 됩니다. 시즌1은 종료되었고 그 이후의 모든 선택은 새로운 시즌의 이야기로 분리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이 논리가 성립하는 순간 36회는 더 이상 시즌1의 연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시즌의 첫 회차로 재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사의 위치입니다. 시즌의 마지막 회차는 정리와 마무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시즌의 첫 회차는 선언과 출발을 요구합니다. 같은 경기, 같은 장면이라도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제작진이 선택한 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끝난 이야기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를 알리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전환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는 36회가 가진 내용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 회차에는 새로운 인물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팀의 분위기가 바뀌고 서사의 방향이 전환되는 장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갈등 이후의 재정비, 침묵 이후의 움직임,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승부의 공기가 한 회차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차는 시즌의 끝보다 시작에 훨씬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뉴 에피소드입니다. 기존 회차 번호를 유지하되 시즌2의 첫 회차로 의미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과거의 영상이지만 서사적으로는 미래를 여는 문장이 됩니다. 이 순간 36회는 법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의 선언문으로 기능합니다. 맥락이 바뀌면 해석도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리스크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 기록을 다른 이야기 속에 배치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하는 선택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본질을 이해한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기억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6회가 시즌2의 첫 장이 되는 순간 프로젝트 전체의 방향도 함께 바뀝니다. 우리는 중단된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리그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시청자에게도 다른 감정을 요구합니다.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기대와 긴장으로 이야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큰 전환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내부의 결속, 그리고 선수단이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멈춘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보통 내부입니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구성원들은 각자의 선택지를 계산하게 되고 조직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르던 와중 선수단에서 거의 동시에 같은 메시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달라. 우리는 한 마음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주목받은 이유는 타이밍과 방식 때문입니다. 누군가 먼저 치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핵심 선수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톤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공유된 인식이 존재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즉, 상황을 둘러싼 큰 그림과 향후 방향성이 구성원들 사이에 이미 전달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법적 분쟁이나 방송 중단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리더십의 균열이 먼저 드러납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각자의 생존 전략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선수단의 발언은 절제되어 있었고 메시지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감정 표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 결속의 배경에는 명확한 전제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단순히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기다릴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플랫폼, 달라진 장르, 시즌2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런 태도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결속이 방송 안의 연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만들어진 팀워크가 아니라 카메라 밖에서 형성된 조직적 합의입니다. 외부에서는 프로그램이 멈춘 것으로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생존력을 결정합니다. 이 메시지는 팬들에게도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소문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선수단의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생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결국 이 결속은 단순한 감정의 공유가 아니라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내부가 흔들리지 않았기에 외부의 압박에도 버틸 수 있었고 다음 수를 준비할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조직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 침묵과 결속은 동시에 작동하며 시즌2라는 다음 장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흐름의 상징적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 그리고 그의 한마디 선언이 왜 이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김성근 감독입니다. 불꽃 야구가 멈췄을 때 팬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불안은 프로그램의 향방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김성근 감독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고 공식적인 입장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한마디는 강렬했습니다.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선언은 짧았지만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말한 승부는 시청률이 아니었고 포맷 논쟁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언어에서 승부란 오직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는 야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예능이었다면 감독의 한마디는 감정적인 응원으로 소비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야구라면 그 말은 정체성을 선언하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의도적으로 방송이나 채널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불꽃 야구는 특정 방송사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야구인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승부라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는 선택이었습니다. 예능 포맷을 둘러싼 논쟁이 아무리 격해져도 야구라는 본질은 건드릴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존재는 이 프로젝트에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인물이 이 콘텐츠를 예능이 아니라 야구로 규정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플랫폼 이동의 명분이 되며 장르 전환의 논리를 가장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스포츠 채널이 이 프로젝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역시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의 보증수표가 바로 김성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선언은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수들에게는 확신을, 팬들에게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싸움의 기준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맷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구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됩니다. 이 인식은 조직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시간의 무게입니다. 김성근 감독은 현역에서 물러난 지 오래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야구를 말하고 다시 승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이 프로젝트가 아직 살아있으며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결국 이 한마디는 시즌2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 됩니다.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은 곧 선언입니다. 우리는 아직 경기 중이고 이 경기는 다른 무대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예능의 시즌 종료가 아니라 야구의 다음 이닝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선언이 어떻게 국내를 넘어 더 큰 무대, 더 넓은 시장을 향한 구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시즌2의 마지막 퍼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선은 이제 국내를 넘어갑니다. 시즌2의 마지막 퍼즐은 단순한 복귀나 연장이 아니라 스케일의 전환입니다. 멈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판 자체를 넓히는 선택. 이 지점에서 등장한 구상이 바로 글로벌 무대입니다. 한국 안에서의 논쟁과 제약을 넘어 서사를 아시아 전반으로 확장하는 그림입니다. 이 발상은 도피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를 피해 도망치는 선택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에 맞는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전략입니다. 국내 플랫폼 안에서는 포맷과 저작권이라는 틀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 경기, 국제리그, 글로벌 방송권으로 나아가는 순간 논쟁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질문은 더 이상 이 형식이 누구의 것이냐가 아니라 이 승부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방향입니다. 국내 아마추어와의 대결만으로는 서사의 확장이 제한됩니다. 반복되는 구조는 긴장감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새로운 상대, 새로운 맥락, 새로운 긴장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팀과 맞붙는 구도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이 프로젝트는 예능도 단일 리그도 아닌 아시아 스포츠 콘텐츠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 전략은 플랫폼 선택과도 맞물립니다. 스포츠 채널은 국제 경기와 국가 간 대결을 다루는데 익숙합니다. 시청자 역시 그런 맥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콘텐츠라도 국내 예능의 틀 안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국제 스포츠 콘텐츠의 맥락 안에서는 도전과 확장의 이야기로 소비됩니다. 이것이 시즌2가 노리는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 JTBC의 선택입니다. 법적으로는 승리를 거두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콘텐츠의 흐름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승리는 놀라울 만큼 공허해 보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멈췄을 뿐 이야기를 멈추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압박은 더 큰 서사를 준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막으려 했던 행동이 역설적으로 확장의 동력이 된 셈입니다. 결국 콘텐츠 시장에서의 승부는 법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은 규정을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설득했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팬덤의 지지, 이야기의 힘, 그리고 다음 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서사의 설계. 이 요소들이 모이는 쪽으로 흐름은 움직입니다. 시즌2의 빅픽처는 바로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6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에게는 전환의 해입니다. 방송사가 주도하던 시스템의 언어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사의 언어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플랫폼은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기억하는 것은 채널명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중단된 예능의 후일담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상대로 한 창작자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동참한 선수와 팬들의 기록입니다. 야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된 이 서사는 결국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규정에 갇힌 형식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승부인가? 지금 이 순간 멈췄던 36회는 더 이상 과거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장을 여는 문장입니다. 시즌2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볼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선택뿐입니다.